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강부산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현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이제 가정의학과 예방의학 그리고 비만학 쪽입니다.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는 비만의 기준은 두 가지 기준으로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가 키 체중으로 평가하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을 미터 단위의 키로 두 번 나눠준 값입니다. 예를 들어 170cm의 키에 70kg라면 70을 1.7로 두 번 나눠준 값인데요. 이 값이 25 이상이 되면 비만으로 판정합니다. 또 하나는 복부 비만의 기준인데요. 허리둘레를 쟀을 때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가 넘어가면 복부 비만이라고 판정합니다. 비만에는 물론 유전적인 요인, 또 환경적인 요인, 그 중에서도 식생활이나 신체활동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식습관에서 문제나 열량 섭취 과다 또는 신체활동량이나 운동량이 적은 그런 에너지 균형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1% 이내에서는 갑상선 질환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나 유전질환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만은 체지방이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서 피하 지방형 비만과 내장 지방형 비만으로 나뉩니다. 즉, 과다하게 축적되는 지방이 피부 밑에 있는 피하층에 축적이 될 때는 미용상의 문제는 크지만 실제 질병을 유발하는 위험은 낮습니다. 하지만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이 되는 내장 지방형 비만, 일명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건강상 위협이 됩니다. 관절염은 예를 들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병원을 반드시 찾아오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만은 실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심각한 또는 아주 불편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또 지방간, 또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심지어는 여러 종류의 암까지 유발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의 문제도 생기는데요. 체중 자체의 과도한 부하 때문에 무릎의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과 또 척추 질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만 환자가 진료를 받게 되면 우선 비만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키, 체중, 허리둘레를 재고 체지방 측정을 하기 위한 그런 측정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합병 질환의 여부, 특히 비만의 동반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또 소변 검사, 또 심전도, 또 체지방 CT 등의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식습관, 또 영양 조사를 하게 되고 신체 활동량 조사를 병행하게 됩니다. 사실 비만 클리닉에 오는 환자들은 우선 집안에서 식사 조절과 운동을 해봐도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에 찾아오게 되면 원인을 분석한 이후에 그 사람에게 맞는 식사 처방과 운동 처방을 내려서 체중 조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약물 치료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나 지방 흡수를 저해하는 약과 같은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만으로도 조절이 안 되고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하는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위의 용적을 줄이거나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억제하는 외과적인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 소매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의 일부를 잘라서 꿰매는 방법으로 위의 전체 용적을 줄이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루아이 수술이라는 우회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식도에서 위로 들어온 음식물이 소장, 대장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소화 흡수가 진행이 되는데 위에서 바로 소장 하부로 연결되도록 비교적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경로를 급격히 줄이기 때문에 고도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비만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을 천편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00kg인 분이 70kg이 된다면 30kg를 빼는데 짧은 기간에 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식사 처방, 운동 처방, 약물요법을 필요하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해서 또다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40년 전에 비만 클리닉이 있었나?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비만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사실 그때에 비해 우리가 지금 먹고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진 게 비만의 주범입니다. 따라서 고지방 음식이라든지 패스트푸드 또는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빈도를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세 끼는 드시더라도 간식이나 야식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비해 신체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운동을 1시간 정도 하려 하면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그래도 하루 10,000보 정도는 걷도록 노력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비만은 예방 또는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유행하는 다이어트 중에는 효과가 없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건강에 해로운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이라든가 또는 1일 1식 다이어트 또는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다이어트는 실제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요요를 유발하고 또 위장 질환, 탈모, 골다공증 같은 심각한 문제를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자주 만나는 또는 본인의 건강을 챙겨주시는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유행 다이어트들이 매년 나타났다 사라지는데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를 평가를 한다면 일정 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아침, 점심, 저녁에 적용을 하면 세 끼만 먹고 간식, 야식을 피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오해가 있죠. 예를 들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살이 안 찐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몸에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또는 들기름, 아니면은 아보카도 같은 건강에 좋은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에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죠.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먹으면 건강에 참 좋은 음식이지만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이 많이 먹으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믿음을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특정 운동이나 행위로 살을 빼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뱃살을 빼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만 한다든지 심지어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배를 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유독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좀 비과학적이거나 또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서 노력을 하는데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서의 장점은 경험이 많은 의료진이 비만 치료를 한다는 것이고요. 간호사, 또 영양사, 의사가 같이 협진을 한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비교적 다른 외래보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환자가 치료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만은 생활습관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활습관, 음식의 종류와 먹는 식습관, 그리고 신체활동량, 운동량과 같은 본인의 하루 종일 영위하는 생활습관이 문제가 될 때 생기는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또 많은 사람들이 신년 결심 중에 하나가 금연과 함께 항상 다이어트거든요. 그만큼 어렵지만 사실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활동량을 늘리는 단순한 진리를 실천해야 건강한 체중 조절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